상상해보세요. 방금 막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 한도를 바꿀 엄청난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의실을 걸어 나옵니다. 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바로 그 법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꽤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금융 분석기관이죠. 마켓비트에서 추적한 데이터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죠. 지난 90일, 그러니까 최근 2월과 3월에 걸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매수한 아주 눈에 띄는 주식 5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의회에서는 진짜 중대한 법안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쁜 시기죠. 그런 와중에도 이분들은 여전히 아주 부지런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주의사항 같은 건가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결코 이 의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맹목적으로 따라 사라. 무슨 족집게 과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작정 따라 사면 안 되죠. 네. 국회의원들의 매수 내역이 그 자체로 무슨 마법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답지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왜 들여다보는 건가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그들의 거래 타이밍이나 선택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라 네, 전혀 아니죠. 철저하게 시장의 구조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돋보기로 쓰겠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흔히 국회의원들의 주식이라고 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거대한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술주들을 밥 먹듯이 거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리스트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건 체급이 전혀 다릅니다. 예상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소형주예요. 티커 심볼 BBAI, 바로 빅베어 AI입니다. 빅베어 AI. 이거 소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종목이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의사결정 지능, 그러겠다 디시전 인텔리전스에 초점을 맞춘 소형 AI 기업인데요. 의사결정 지능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정부나 군대가 공급망을 어떻게 짤지, 위협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도록 돕는 시스템이에요. 정부나 군대를 도와주는 AI군요. 맞아요. 이 회사 비즈니스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익의 절대 다수가 국방이나 국가안보 같은 정부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죠. 오, 그래서 유명해진 거군요. 네. 그래서 방위산업 데이터 분석의 거물인 팔란티어 아시죠?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주가 변동성도 극심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정부 계약이라는 대목에서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있던 거죠? 미시건주 하원 의원인 리사 맥클레인이 지난 2월에 이 주식을 무려 2번이나 매수했어요. 2번이나요? 네, 2월 4일에 1,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를 사고 이틀 뒤인 6일에 1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금액을 또 추가로 사들였거든요. 금액 자체는 의원들 기준에선 엄청 큰 편은 아닐 수 있는데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매수 금액이 아니라 이분의 직책입니다. 맥클레인 더 의원이 미국 하원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와, 뼈아픈 구조적 모순을 딱 짚어내셨네요. 네, 이건 좀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관련 예산이나 조달 트렌드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상 국가 안보 정부 계약으로 먹고 사는 소형 AI 기업 주식을 샀다? 이건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비유하자면 마치 축구 경기에서 반칙 선언하고 페널티킥 주는 심판이 경기 시작 전에 몰래 특정 팀 승리에 돈을 거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 축구 심판 비유가 상황 본질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네요. 진짜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방위 생선 트렌드를 아는 내부자 거래라고 추론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샀으니까 야, 이거 무조건 정부 계약 따내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매수자의 타이틀이라는 그 화려한 간판에서 눈을 돌려서 기업의 진짜 체력, 즉 펀더멘탈 리스크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펀더멘탈이 좀 안 좋은가요? 국방이랑 AI가 합쳐졌으면 실적이 폭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행히도 현재 빅베어 AI 재무 데이터는 국회의원 선택이랑 완전히 다른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경고음이요?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심각하게 모멘텀을 잃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매출이 감소한다고요? AI 기업인데. 네, 그 말은 정부 계약이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갱신되거나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적자 기업인데 주당 순손실, 그러니까 EPS 적자폭이 작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와, 성장해야 할 소형 AI 기업이 수익 창출 기반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네요. 맞아요. 의원이 샀다는 타이틀만 믿고 덮어놓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 부실한 펀더멘털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될 위험이 높은 거죠. 정치인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인 안전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그럼 국가안보라는 무겁고 진지한 주제는 이쯤 하고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일상적이고 얄팍한 시장 심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뭔가요? 레스토랑 주식인 크래커 배럴입니다. 키커 심볼 CBRL이죠. 크래커 배럴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런 레스토랑 주식을 다 사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부 정책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 누구 거래 내역인가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인 킴 무어의 거래인데요. 이분이 12월 31일에 1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규모로 크래커배럴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인 1월 5일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규모로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아니,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치고 빠졌다고요? 전형적인 단기 스윙 트레이드잖아요. 완전 단타죠. 사실 크래커배럴은 브랜드 리뉴얼 하다가 방향 잃고 위기 겪으면서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옛날식 캔디스틱이나 팔던 과거의 추억 같은 브랜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의 외면받고 있었죠. 이런 위기의 주식으로 의원이 어떻게 수익을 낸 건가요? 뭐 특별한 내부 정보라도 있었나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부활할 거다, 여기에 베팅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이용한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요? 네, 크래커배럴 주가가 브랜드 위기랑 맞물려서 지난 12개월 내내 진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아,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말 무렵에 드디어 그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듯한 기술적 지지선이 딱 형성된 겁니다. 오, 그래서 12월 31일에 들어간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주가가 약 9% 급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침체된 연말에 바닥에 떨어진 주식을 낚아채서 1월 초 일시적 반등 파도만 썩 타고 이익 낸 다음 미련 없이 떠난 겁니다. 와, 진짜 영리하네요. 근데 실제로 3월 초 실적 발표 때 이 회사가 깜짝 흑자를 냈다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도 구조를 아주 날카롭게 뜯어봐야 합니다. 진짜 흑자가 아니었나요? 발표된 흑자는 조정 전 주당 순이익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회생 비용이나 회계적 장부 수치를 걷어내고 낸 흑자일 뿐이지 근본적인 총 매출이랑 수익은 여전히 감소 중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만 흑자였지 체질 개선이 된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무어 의원도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락장 속에서 잠깐 반등하는 그 짧은 모멘텀만 뽑아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투자 스펙트럼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기민하네요. 근데 이 팀 무어 의원 포트폴리오를 보면 2월에는 또 완전히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네, 이번엔 소비재 쪽이죠. 맞아요. 단백질바랑 저탄수화물 간식으로 유명한 애킨스, 퀘스트 이런 브랜드 모회사인 심플리 굿푸즈, 티커 심볼 SMPL을 2번이나 크게 매수했어요. 2월 3일이랑 11일이죠. 네, 각각 1만 5천에서 5만 달러 규모로요. 이건 도대체 무슨 전략인가요? 이 투자는 현재 월스트리트를 휩쓸고 있는 가장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두 번째 파도를 타려는 전략입니다. 바로 GLP-1 비만 치료제 열풍이죠. 아니, 잠깐만요. 비만 치료제로 식욕 잃고 살 빠지는 거랑 이 단백질바 회사가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비만 치료제 막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살이 급격히 빠지잖아요. 네,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심각하게 손실된다는 점입니다. 아, 근육도 같이 빠져버리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약업계랑 소비자들이 이제 살 빼는 걸 넘어서 근육을 안 잃으려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을 의도적으로 찾아먹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회사 주식을 직접 사는 1차원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 파생 효과로 단백질바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2차 수혜주에 베팅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의료 트렌드가 파생시킨 소비재 시장의 변화를 꿰뚫어 본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나비 효과를 노린 전략. 근데 타이밍에 조금 묘한 게 무어 의원이 2월에 사고 나서 이 주식이 최근 한 달간 오히려 8.5% 정도 떨어졌거든요. 지금 손실 중일 텐데 이거 방향 잘못 짚은 거 아닐까요? 회사 최근 실적 보면 매출 성장이 좀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월가 이면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월가 반응은 어떤데요? 이런 수명제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1명의 애널리스트가 만장일치로 이 주식에 대해 강력한 매수, 그러니까 불리시를 외치고 있어요. 만장일치요? 대박이네요. 네.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30인데 현재 주가 대비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 실적은 주춤해도 그 GLP-1 트렌드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소비재 시장까지 뒤흔드는 이 거대한 돌풍의 파급 효과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돌풍의 진원지로 직접 들어가 봐야겠죠? 네, 제약 섹터 대장주를 볼 차례죠. 맞습니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테일러가 선택한 일라이 릴리, 티커 심볼 LLY입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을 사실상 쥐고 흔드는 엄청난 거대 기업이죠. 테일러 의원이 2월 26일에 일라이 릴리 주식을 사고 3월 6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 거래 기록의 그 날짜를 보고 솔직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의심스러우셨나요? 퍼즐 한번 맞춰보자고요. 샀을 때가 2월 26일인데 불과 나흘 뒤인 3월 2일에 일라이 릴리 CFO가 언론 인터뷰에 딱 나옵니다. 네, 유명한 인터뷰였죠. 거기서 새로운 경구용 비만 치료제 2분기 출시가 아주 순조롭다 이렇게 투자자들 기대감을 최고조로 펌핑하는 엄청난 호재성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진짜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거래이긴 합니다. 아니 대형 호재 발표를 단 나흘 앞두고 주식을 샀다는 건 국회의원 정보망으로 내부 정보 미리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불공정한 정보 비대칭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인데. 하지만 이 제약 시장의 특수한 타임라인을 좀 벗겨보면 아주 복잡한 회색 지대가 나타납니다. 회색지대요? 내부 정보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일라이 릴리가 2025년 말 출시 목표로 FDA 우선 심사권을 획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대중에게 철저하게 공개된 정보였어요. 우선 심사권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종의 급행열차 티켓인데요. 수백억 원 주고 이거 사면 FDA가 보통 10개월씩 끄는 신약 심사 기간을 6개월로 강제 단축해줍니다. 아, 6개월로 줄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시장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분기쯤에는 뭔가 결정적인 진행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달력에다 표시해두고 있었던 거죠. 거시적인 일정이야 공개된 팩트였다 쳐도 기업 임원이 언제 딱 마이크 잡고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주가 띄울지 그 정확한 인터뷰 날짜는 우리 달력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나흘의 간극은 진짜 기막힌 우연이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방향성은 다 알았어도 주가를 폭발시키는 그 피아 타이밍 직전에 딱 올라탔다는 건 윤리적인 모호함이 있죠. 완전히 투명한 거래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인 비판을 넘어 챙겨야 할 핵심 데이터는 타이밍 마법 딜에 버티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압도적인 펀더멘털 그 자체입니다. 이 괴물 같은 기업 체력이 어느 정도길래요? 주가 이미 엄청 올랐잖아요. 현재 일라이 릴리가 글로벌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의 무려 60%를 단독 장악하고 있어요. 60%요? 와. 네.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이 30% 이상 더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주가 이미 많이 올랐어도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현재가보다 한참 높은 $1,200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단기적인 타이밍을 노린 얄팍한 투자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꺾이지 않을 막강한 실적 성장세에 돈을 묻어둔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시장 읽는데 훨씬 유용하죠. 타이밍 묘를 부렸을지언정 결국 근본적으로는 체급 다른 괴물에 올라탄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AI 트렌드로 돌아오는데요. 이번엔 좀 묵직한 기업이죠. 네, 앞서 봤던 빅베어 AI 같은 위험한 소형주가 아닙니다. 이번엔 의원들이 그야말로 단체로 몰려가고 있는 대형 기술주,
티커 심볼 AVGO, 브로드컴입니다. 이 주식이 특별한 이유는요. 한두 명이 아니라 지난 90일 동안 진짜 다수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에요. 누가 샀나요? 길버트 시스네로스 주니어 하원 의원이 작년 4분기 내내 꾸준히 샀고요. 셸리 모어 캐피도 상원 의원, 그리고 방금 제약주 샀던 데이비드 테일러 의원도 담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 최고 주식 고래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깊게 관여하고 있죠. 와, 당적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주식이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엔비디아 같은 AI 최전선 칩 제조사들은 매일같이 신고가 돌파하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완전 미쳤죠, 요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실적 수치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얌전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현재 월가 AI 투자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기대치의 임계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군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 실적은 객관적으로 아주 탄탄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타석에서 견고한 안타 치는 거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장외 홈런 초회하나요? 네, 무조건 초대형 홈런만 기대하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실적으로는 더 이상 이 광기 어린 시장을 흥분시킬 수 없는 특이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조종받는 겁니다. 아하. 근데도 수많은 국회의원이랑 애널리스트들이 횡보에 흔들리지 않고 이 회사 미래를 강력하게 긍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AI 생태계에서 대체 뭘 하길래요? 여기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AI 혁명이 무슨 강력한 GPU 칩 하나 띠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학습해야 하거든요. 서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생겨요. 칩들 사이 통신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그 비싼 수백억 원어치 엔비디아 칩들이 데이터 기다리면서 그냥 놀게 되는 겁니다. 비싼 칩 사놓고 낭비하는 거네요. 브로드컴은 바로 이 칩과 칩 사이의 트래픽을 빛의 속도로 조율하고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충돌 안 하고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게 특수 선로와 신호 체계를 쫙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폭발 스포트라이트는 고속열차 만든 회사가 가져갈지 몰라요. 네, 눈에 확 띄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AI 인프라가 구축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을 쓸어 담는 필수 구조를 브로드컴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바로 이 흔들림 없는 독점력에 베팅하는 거죠.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소형 AI 기업 부실한 폰더멘탈을 덮었던 화려한 국가 안보 타이틀부터 다이어트약 부작용을 이용한 단백질바 기업 나비효과, 그리고 AI 고속열차 선로가는 거대 인프라 기업까지. 네, 진짜 다양하죠. 국회의원들 최근 90일 장바구니를 샅샅이 해부해보니까 하나의 분명한 결론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들 거래 내역이 여러분을 무조건 부자로 만들어줄 마법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타 치고 나간 것도 있고 물려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발굴하거나 메가 트렌드 엿볼 때 쓰는 훌륭한 나침반 중 하나일 뿐이에요. 네네. 누가 샀는지 확인한 다음엔 반드시 그 기업 재무 상태나 산업의 근본 메커니즘을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에 동반되어야만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샀다는 간판만 믿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상대팀 선수가 누구니도 모르고 심판만 믿고 돈 거는 것만큼 위험한 짓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진짜 수많은 정보 파편들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큰 그림으로 명쾌하게 맞춰져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며 끝을 맺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주식 사고 팔고 나서 며칠이나 한 달이 훌쩍 지나야 우리가 공시를 보잖아요. 네, 시차가 꽤 투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랑 기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책 주무르는 의원들의 모든 주식 거래가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100%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실시간 중계요? 네.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보 불균형을 완전 해소해주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장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 가치나 매출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오로지 권력제들 포트폴리오만 맹목적으로 따라붙는 거대한 무지성 거품 시장을 만들게 될까요? 네, 진짜 생각해볼 문제죠. 기술 발전이 완벽한 투명성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곧장 건강한 시장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맹점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투명성이 오히려 인간의 심리적 쏠림을 극대화해서 기형적인 괴물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선명하게 고친 엑스레이 화면을 줬더니 정작 뼈 건강은 안 보고 기계 불빛만 쫓아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파헤친 데이터들 곱씹어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현상 이면을 꿰뚫어 보려는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두뇌를 번쩍이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은 생각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